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반도체 패키징의 새로운 혁명인 CPO 기술입니다. 최근 AI 인프라가 직면한 전력과 데이터 이동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기술로 CPO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망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기술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지 오늘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과거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즉 GPU의 연산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이 거대해지고 수천 개의 GPU가 하나처럼 동작하면서 진짜 문제는 데이터 이동과 전력 소비로 넘어왔습니다. 80공지 광 트랜시버 하나가 약 14W에서 18W를 소비하는데 스위치 한 대에 64개 포트가 들어가면 광 모듈에서만 900W 이상이 날아갑니다. 막대한 데이터 이동 전력이 새로운 병목이 된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구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용량 스위치의 총 전력 중 약 60% 이상이 데이터를 광 네트워크로 보내기 전 일반 보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즉, 칩에서 플러그형 광 모듈까지 가는 긴 구리선 배선 구간에서 심각한 신호 손실과 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전기 구간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숨겨진 전력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CPO입니다. 과거 보드 외곽에 있던 광 모듈이 점점 보드 내부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아예 ASIC 패키지 내부로 완전 통합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CPO는 고속도로 입구를 공장 바로 옆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긴 전기 신호 구간을 최소화하여 데이터를 곧바로 광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만드는 이 아키텍처의 진화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존 플러그형 구조와 새로운 CPO 구조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ASIC 칩에서 멀리 떨어진 광 모듈까지 전기가 이동하며 높은 전력을 소모했습니다. 반면 CPO는 광 엔진 자체를 ASIC 칩셋 바로 옆으로 가져와 초단거리 배선으로 연결합니다. 빛이 무조건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긴 전기 구간을 물리적으로 없애서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트당 전력이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렉 내부 연결인 스케일업과 렉 간 연결인 스케일아웃으로 나뉩니다. 렉 내부의 짧은 거리는 저렴한 구리 케이블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거대 AI 클러스터 규모가 수만 개의 GPU로 확장되면서 렉과 렉 사이의 스케일아웃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를 연결해야 하는 이 병목 구간에서는 100% 광 기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여기가 바로 CPO의 핵심 타겟입니다. CPO 도입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스위치 전력을 약 25% 절감할 수 있는데 1000렉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전력망이 한정된 상황에서 절감된 전력으로 추가 GPU를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잉여 전력을 인프라 확장에 재투자하는 무한 확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CPO입니다. 그렇다면 CPO는 어디서부터 적용될까요? 정답은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수백 개의 고속 포트가 몰리는 데이터 교통의 중앙 인터체인지라서 입출력 병목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또한 외부 레이저 소스를 사용해 수명 관리가 용이하고 GPU보다 발열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6년과 2027년 대용량 스위치 칩부터 CPO의 대규모 양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스위치가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GPU 패키지 자체에도 광통신 통합이 필연적입니다. AI 시스템 성능이 GPU 간 데이터 교환량에 좌우되면서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대역폭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케이블 두께와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2030년 이후에는 가속기간 초고속 연결에도 빛을 이용한 패키징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CPO가 가져올 또 다른 파급 효과는 메모리 구조의 혁명입니다. 기존 GPU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로컬 HBM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광 네트워크의 초저지연성을 통해 다른 GPU의 메모리까지 하나의 풀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 추론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HBM 용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고속 메모리에 접근하는 계층이 새로 등장하면서 시스템 전체로 메모리 풀이 확장되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메모리 계층 구조 자체를 새롭게 재편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ICMS 개념처럼 메모리가 특정 GPU에 귀속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전체의 통합 자원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외부 메모리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GPU 내부에 있는 캐시 메모리인 SRAM의 중요성 또한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연산 중심에서 인터커넥트와 메모리 풀링 중심으로 시스템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CPO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궁극의 패키징 혁명입니다.
보드에 있던 광모듈을 반도체 패키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2.5D와 3D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극단적인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실장할 것인지 재설계하는 이 과정은 후공정 장비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CPU를 완성하려면 두 단계의 패키징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광칩과 전자칩을 직접 적층하는 3D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완성된 광 엔진을 스위치 칩과 함께 인터포저 위에 2.5D로 완벽하게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CPU의 양산은 TSMC가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3D 적층 기술과 코어 패키징 기술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초고난도 공정입니다. CPU 도입은 기존에도 부족했던 코어 패키징의 병목 현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AI 칩 세대가 거듭될수록 칩 면적이 커져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패키지 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PU까지 도입되면 패키지 복잡도와 면적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TSMC와 글로벌 후공정 장비사들이 2027년까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패키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가치 사슬의 중심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계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를 물리적으로 조립하고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이종 칩 간의 초정밀 정렬과 접합을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및 리플로우 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패키지 내부의 발열원과 빛 소자를 동시에 검사해야 하므로 고부가 가치의 테스트 소켓과 검사 공정 밸류체인이 CPU 시대의 최대 수혜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CPU 메가트렌드 핵심 투자 전략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역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CPU 양산 전환에 따라 수요 폭발이 확정적인 어드밴스트 테스트 소켓 분야입니다. 셋째, 글로벌 코어 증설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고부가 가치 2.5D 및 3D 패키징 장비 기업입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핵심 기업 3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수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대만 경쟁사의 선단 공정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 분산 수혜가 온전히 삼성 파운드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HBM 맞춤형 시대가 개막하면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턴키로 생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유일무이한 역량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2026년 적자 축소에 이어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수혜 기업은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 ISC입니다. 북미 최대 통신칩 기업의 2027년 CPU 스위치 양산을 앞두고 연구개발용 소켓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산 전환 시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기대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증설을 단행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분기 매출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가까운 퀀텀 점프를 이뤄낼 전망입니다. 세 번째 수혜 기업은 PSK 홀딩스입니다. 대만 최고 파운드리의 기록적인 패키징 증설과 글로벌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이 회사의 핵심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이 매우 강력합니다. 칩 간 연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를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에게 두루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 신규 HBM 생산 라인 완공에 따른 추가적인 후공정 장비 수주까지 겹치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AI 병목 현상은 연산에서 데이터 이동과 전력 문제로 넘어왔고 CPU는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신 혁명이 아니라 메모리 풀링과 입체 패키징의 근본적인 진화를 강제하는 패키징 혁명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턴키가 가능한 삼성전자, CPU 테스트 소켓 양산에 돌입할 ISC, 그리고 패키징 리플로우 장비 대장주인 PSK 홀딩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CPU 메가 트렌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현명 한장 투자였습니다.